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아, 벌써 정말 2018년을 보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때쯤 되면요, 이렇게 붙잡고 싶어요. 진짜 가지 말라고. 2018년 최고의 사건을 하나 꼽아보신다면? 저한테 최고의 사건은 제 생일날이었어요. 4월 27일에 네. 남북 정상회담. 그게 제가 제일 꼽고 싶은 행복한 사진의 한 장면이고, 네. 뭐 더불어 뭐 좀 계속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면은 지금 50m 정도 되는 그 굴뚝에서 아직도 농성을 하고 계시는 파인텍 노동자분들 계세요. 벌써 작년 11월 중순께 굴뚝에 올라가셨는데 적어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지만 좀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대부분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좀 안전히 좀 내려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최강희 신부님은요? 그런 게 없네요, 별로. 예상하셨겠지만 네.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슬퍼. 아니 그 우리가 만난 것도 최고예요. 그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는데 뭐 신나고를 한 거, 뭐 아니면 여러분들과 네네. 이 너무나 훌륭하신 클리셰죠? 그렇게 살고 강희 있어요. 신부님은 뭔 얘기를 다 칭찬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죠. 김상훈 신부님은요? 클리셰 버전으로 신나고를 하게 돼서 그리고 저는 명도성당에서 이제 보좌 신부로서 2년 차를 했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는 뭐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적응도 해야 됐고 그런데 2년 차 되니까 이성을 되찾고 사목 활동하면서 뭐 또 깊은 인연들도 만들어가고 뭐 친해지고 뭐 즐거운 시간들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보람찼습니다. 김정화 신부님.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있다는 거, 숨 쉬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네. 그리고 신나고에서 만난 우리 네 분 신부님, 세 분 신부님, 그리고 우리 시연 씨하고 우리 같이 우리 팀들 보통 한 회가 막 3,000분 이상 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 냉담자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한 10,000명 넘는 본당의 사목적인 어떤 숫자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교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함께할 수 있구나라는 게 저에겐 신선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2018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인 것 같아서 저희 제작진이 정말 며칠 밤을 꼴딱 세우며 엄선한 신나고 10대 뉴스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 MC 유시영 공연관 출연자 제작진 활동 중간에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공연 끝에 꽃다발을 안겨줘 깜짝같이 유시연을 속여 그 충격이 더했다고 하는데요. 자, 관련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사주를 받아서 사실 한 거고요. 힘들지 마시고요. Excuse me? 사주를 나만 억울할 수 없잖아. 몸통 말씀하세요. 기타임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몸통 말씀하세요. 방송 그 운영진하고 네.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 친구야. 네. 꽃다발을 안겨준 분은 박종희 신부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그 꽃다발과 상관없이 바깥 장소에 계셨던 분이 김정환 신부님. 아니요, 시연 씨 생각하셔야 될 게 네. 티켓을 제가 맞아요. 샀어요. 그 어떤 마음으로 샀겠어요. 네. 그 공연 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제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습니다. 같이 간 그 친구가 굉장히 연극도 잘하고 뮤지컬도 잘하는 친구인데 네. 여기까지만 보고 가도 내용을 다 알고 또 내용을 묵상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그 출연진을 기다려주는 것이 시연 씨를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같이 있기로 하고 중간에 네. 꽃다발 들고 가신 분은 참 이상한 분 같아요.
네. 심부름 간 거였는데. 다음 뉴스입니다. 네. 상습 포착 박종현 신부님 회식 2차 기절입니다. 박종현 신부님은 거의 예외 없이 2차의 기억이 없으시다는데요. 때문에 3차 이후에 가장 쌩쌩한 모습을 보여 김정환 신부님을 당황시켰다고 합니다. 당사자 인터뷰 나갑니다. 내가 또 접니까? 네. 사실 제가 언젠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2차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왜 3차에 오시는 거예요? 깨더라고요. 3차 때, 2차 때 기절해 있다가 3차 때 깨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걸 참 황당합니다. 내가 봤다니까. 지난번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안 주무셨던 것 같은데. 아니 잤어요. 어? 그 1차 때 거야. 1차 때. 그러니까 비싼 거 먹을 때는 안 주무셨던 거 아니 뭐예요? 아니 아, 관찰력이 있으시네요. 제가 네. 일관되게 주무시길래 2차에서 제가 얼마나 매 해마다 회식이 있었으니까 다 분석해봤어요. 조실 때 안주가 안 좋았어요. 확실했어요. 진짜. 아무튼 아, 죄송합니다. 안주를 가리시는 거죠? 아 그건 아니고요. 네. 1차를 이렇게 지내고 나면은 일단 뭐 포만감, 그다음에 피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사실 계속 잠이 와요. 네. 이거는 술 못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또 뉴스는 우리만 해외 나쁜 사람 토픽. 됐어. 해외 토픽 전해드립니다. 최강희 신부님 로봇 인증설입니다. 아. 최 신부님은 해외 연수를 다녀와 밤을 꼬박 새고도 쌩쌩한 체력으로 녹화 임해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정말 로봇이 맞는지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최강희 로봇. 인공지능입니까, 인공지능? 많이 놀랬죠? 굉장한 거. 로봇도 충전을 한다고요. 목소리 흉내낸 거야? 보조, 야국발. 보조 배터리를 달고 다니시나요?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촬영했을 때도 이 편집진들이 보면서 계속 하품하고 카메라 보면 안 보이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힘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다 포착되어서 다 드러나죠.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요. 다음 소식입니다. 진짜 팩트 체크가 필요한 소식입니다. 속보 김정환 신부님 이중 생활인데요. 김정환 신부님 녹화와 회식 자리에서 재미와 웃음을 담당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정작 강연에서는 세상 진지한 모습을 보여 관계자들을 당황시켰다는 소식인데요. 정말입니까? 아니 사실 갑자기 왜 당황하고 계십니까? 네. 당황스럽네. 네. 아니 사실 그 강연에서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닌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계속 뭐 재밌고 웃고 싶죠. 근데 그 대상자들이 진지한 분들이고요. 거기서 웃고 재밌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럼 안 진지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강연 사실 안 하고 넘기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식비를 벌어야 되는 관계로 그런 걸 꾹꾹 누르고 진지한 모습을 애써 이렇게 보이면서 제가 이렇게 했던 모습을 좀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려서 제작진에게 출연료 인상을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들이 아니라 한 분이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5명의 출연자가 동감임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상우 신부님 명동 페피설입니다. 신나고의 브레인이면서 유일한 박사 빠박 김상우 신부님 의외의 모습에 대한 소식입니다. 의외의 아이템 장착으로 우연히 마주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부님 평소 패션 공개해 주시죠. 네? 네, 평소 패션이 어떻길래 이런 제보가 들어왔나요? 평소에 저 보시면 못 알아보셨을 텐데. 이거 약간 좀 이거 작가분이 허구가 있어요. 픽션이 있어요. 저 못 픽션이 알아봐요. 있네. 못 알아봐요. 네. 못 알아보죠. 저는 내추럴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파리지안이죠. 파리쌤.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그 미국 그 무슨 마블 코믹스인가 뭔가 그 시리즈 아. 그 뭐 유니폼 있던데? 코스튬. 코스튬. 네, 캡틴 네, 해봐. 코스튬이 제 방에 있죠. 네, 해봐. 해봐, 코스튬. 방패도 있어요, 방패도? 아 방패 없어가지고 성경으로 대체했죠. 방패를 성경으로 대치? 근데 그게 뭐냐면 네. 사실 제가 이제 명동성 한국 기후캐스터 이제 보좌신부를 이제 왔다고 하니까 이제 지인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우리 네. 본당 청년이었던 친구가 미국에서 그 남편이랑 애들 키우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형마트에서 싸게 네. 파니까 또 미국은 기왕 보내줄 거면 아이언 땡이랑 캡 방패까지 한 세트로 보내주면 싸울 텐데 강원도 더 재밌는데 캡 아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고 주일학교 이제 뭐 강론 한 번 했죠. 근데 재밌는 건 초등부 주일학교 강론 때 한 번 하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강론 때 한 번 했어요. 네.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요. 초등부 주일학교 강론 때 하니까 열광?
그러니까 애들 막 까불어 진짜 당연히. 네. 신부님이 그러고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 막 난리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요. 부모님들 막 카메라 막 동영상 같이 사진 찍고. 찍고. 네, 네.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반면에 중고등부주일학교 미사 갔더니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고등학생이가 혀를 그래서 야 신부님 되게 힘들구나. 노력한다. 그래서 애쓴다. 해츠만 이렇게 모자이크 쓰겠다. 엄마 진심이 나와버렸어. 진심이 나와버렸어. 나도 힘들어 말. 애쓴다. 아 애들 솔직해요. 중고등학생. 아 좋아. 그런 것도 편안하니까 그렇게 다 그렇죠, 표현하는 그렇죠, 거지. 제작진 거 없습니까? 네, 있다고 합니다. 신나고 작가 도벽설, 신나고 메인 작가 김모 씨. 회식만 하면 테이블에 남아있는 술을 가져가는 것을 소문자제하죠. 자, 한두 번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급기야 신부님들이 회식 때마다 가방을 단속하고 있다는 참 바람직한 소식입니다. 우리 김씨 작가님, 김모 작가님 확실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인 신부님과 원빈의 평행 이론설. 이런 깜짝 놀랄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박종인 신부님 측근을 중심으로 해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확인 결과 스스로 머리를 자른 것 외에는 1도 비슷한 점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박종인 신부님께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초라고 하셨는데 네. 왜 도대체 손수 머리는 자르시는 겁니까? 원빈 따라하기입니까? 그거 저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원빈이 아저씨에 나온 이후에 제가 뭐 혼자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는데 그 영화를 보시고요. 진짜 나온 거야? 그래서 바리깡 살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 바꿀리. 아니 그것보다는요 사실 이게 일종의 머리 기르는 게 사실 자유의 좀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기르면은 제가 봐도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샤워할 때 이렇게 뒤를 잡고 그냥 제가 잘라요. 자르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미용실이나 이용원을 안 가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편리함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네. 거기에 이제 청소년 사목을 하다 보니까 단정한 그런 헤어스타일보다는 그 이 친구들이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모습을 갖다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저도 이게 사는 것도 편하고 사람 대하는 것도 좀 경계심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는데 같이 하고 싶진 않아요. 친구들이. 그렇게 되는데 원빈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고요 사실은. 그쵸. 예. 이 박불리 신부님을 이제 사모하는 많은 시청자들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자는 거 아니에요 이제? 머리가 천연 곱슬이어야지 좀 뭐 이것도 대충 잘라도 티가 별로 안 나요. 아 프라이드가 상당하시군요. 저도 곱슬인데 등급은 좀 다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 지점에서 꼭 박종인 따라하면 안 돼. 신부님께서 머리를 자르시면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나고가 이제 20여 회 남짓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SNS상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진짜 간판 프로그램이 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화자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선곡 게임, 추억의 게임은 오늘 그거 아시죠? I am 그라운드 과일 이름 대기 사과 딸기 사과넷 아시죠? 사과 네. 사과 사과. 이 게임을 네 분의 신부님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그 틀릴 때마다 바로바로 탈락이고요. 그리고 1등 신부님과 4등 신부님을 선정하여 오늘의 벌칙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 신부님, 최강희 신부님, 그리고 김상훈 신부님, 알겠어요. 김정환 신부님의 순으로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어려워 이거. 자, 시작. I am am 그라운드 그라운드 과일 과일 이름 대기 사과 멜론. 낑깡 딸기, 딸기 셋 딸기, 틀렸잖아. 네. 그지? 제가 딸기. 그렇게 그렇죠. 하려고 아셨죠? 아 8개 전화인데 8개. 자, 모든 게임, 헝거 게임에는 여덟 엑설사이즈가 개 갈 것도 있습니다. 없어, 내가 이제 리얼이에요, 리얼. 속도만 빨리 하면 돼요. 자, 저희 과일은 정해졌고요. 박종인 신부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딸기 둘, 딸기. 사과 둘. 사과. 지난 시간에 사과를 사랑하시는
그렇지. 자, 그럼 이제 하려고요? 세븐이 뭐, 가도록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럼 최강희 아니 신부님 연습 게임 2번 전이 한다 그랬잖아. 네, 끝났습니다. 2번 한다는 거 아니었어? 네. 최강희 신부님 바로 전이 김정환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김정환 신부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사과들, 사과, 띠깡 셋. 끼까 딸기들 딸기, 띠깡둘, 낑깡 사과 넷. 사과. 박정수였나? 네, 박자 틀렸습니다. 그럼 상품 2명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엔 두 분 대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네 박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벽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우리 옆에 병렬식으로 이렇게 준비, 관객 시작! 있잖아요. 관객. 누가 먼저? 김정환 신부님부터. 시작. 띠깡 셋, 낑깡 딸기 둘 딸기, 띠깡 넷, 낑깡 딸기 하나 딸기, 띠깡둘, 낑깡 딸기 셋 딸기, 띠깡 넷, 낑깡 딸기 넷 딸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1등은 김상훈 신부님. 와! 그리고 4등은 최강희 신부님이고요. 벌칙은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많은 분들께서 어찌 보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녀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마녀 사냥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마녀 사냥의 교회사적 배경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최강 신부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네. 조금 마녀 사냥하면 벌써 이렇게 혹하는 소재잖아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렇죠.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마녀 사냥이라는 그 기원이 사실 이제 종교 재판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퀴지시오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할 때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들, 특별히 여성에게 해당되었던 부분들을 마녀 사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인식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에 이단으로 이제 몰리면서 화형당하고 막 다 죽이고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마녀 사냥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 자체는 조사하다, 들어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 외국어로는 다른 말인가요?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종교 재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마녀 사냥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고 그냥 거기서 여성에 해당되면 마녀 사냥이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게 그 초기 구성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처음에 뭐 벌로 되는 것도 보면 뭐 단식이라든지 최대 파문, 그러니까 종교적인 파문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마녀 사냥 들었고 종교 재판이 이렇게 성행했던 시기들이 보면 13, 14세기, 그다음에 16, 17세기 이 두 시기 때가 굉장히 큽니다. 이때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단 운동이 굉장히 컸던 때가 한 배경이고 또 하나는 흑사병이라든지 굉장히 전쟁이라든지 이런 위기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교회 안에서 위험성들이 커졌을 때와 그 접점을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서 고문을 이제 허용하게 된 게 지금 그리고서 나중에는 이제 사형이라든지 화형까지도 종교 법정 안에서 즉 종교 재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저희가 문득 떠오르기로 마녀 사냥하면 제일 먼저 뭐 예전에 역사책을 통해서 배웠던 잔다르크라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잔다르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네. 마녀 사냥으로 희생된 케이스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좀 우리가 그걸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마녀 사냥이 아니라 예, 그래서 잔다르크 성녀잖아요, 사실. 그리고 성녀죠, 지금- 성녀. 네. 성녀죠. 지금도 그 프랑스의 수호 성녀이기도 하고 예, 예. 장디 아르크라서 예, 아르크의 이제 요한나. 요한나라고 네. 지금 그래서 요한나 성녀를 그러니까 요한나의 세례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잔다르크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잔다르크 성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환시를 보게 되죠. 프랑스를 이제 구하게 되는 영국과의 이 관계 안에서 그래서 그 환시 안에서 그것들을 실제 뭐 처음엔 무시당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실제 전공들을 올리면서 네, 네. 승리를 해가면서 프랑스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프랑스 안에서도 큰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에 역시 정치적으로 이제 그 정치적 상황들이 어쨌든 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또 전공이 있으면. 그래서 프랑스 황제에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무시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 프랑스에서 잔다르크를 영국에다 팝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녀를 사실은 더 이상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이 필요한 것으로 이용했던 게 이제 종교 재판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종교 재판의 대표적인 희생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다시금 재조사를 통해서 잔다르크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든지 성녀주로 다시 추대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다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혹자들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희생당했다라고 얘기되는 대표적인 사례이긴 한데, 그 과정들을 보면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 또 경제적인 부분들, 그 정치 권력 간의 또 나라 간의 이 싸움 안에서 사실 희생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중세 시대부터 뭐 이렇게 우리 산업화로 넘어오기 전까지 유럽 뭐 사회들을 보면 사회 구성이 종교적인 측면, 또 어떤 정치적인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죠.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것이 종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프랑스어라고 인스티튜션 소시알 돼가지고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굳이 우리나라는 뭐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에 뭐 사람들의 멘탈에도 녹아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마녀 사냥이라는 이 주제를 그냥 그 당시의 어떤 맥락 안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계속 좀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탈출구를 긍정적인 쪽에서 본 게 아니라 무슨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다른 이슈로 넘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게 아닌가, 마녀 사냥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날 맥락에도 사실 마녀 사냥하면은 정말 본질로 건드려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데 요것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뭐라 그럴까, 그 사회 지도층에서 쓰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충분히 이제 하고요.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게 일반 세계사에서 정확히 교회 역사를 모르고 교회학자 입장에서 그냥 그런 명칭들을 사용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면죄부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저는 보고, 사실 뭐 아까도 말씀 잘해주셨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에서도 지금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 세국 정책 때문에 그거와 연관해서 그 정치적인 파벌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순교자들이 종교가 들어가서 생겨났죠. 순교자가 생겨난 네. 것도 있고, 우리 근대 역사, 현대 역사 안에서도 뭐 공안 정치도 있었고, 또 여러 헌법들도 있었고, 그렇죠. 뭐 조치들도 있었던 것 같이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것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일이 옛날뿐만 아니라 요즘도 생각해 보시면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스캔들이 터지면 혹시 그 뒤에 뭐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 재판에서 네. 기인에서 나온 것이다 보니 2000년에 그 대이년 미사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교회의 지난 과오를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네.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2000년도 3월 12일 날 용서의 날 때 그때 이제 말씀하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상처받은 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용서를 청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이 대이년 때 일어나기 전에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97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라라는 그런 명을 내리세요. 그래서 3년여간의 이 활동을 거칩니다. 그때에 그 조사했던 내용들이 2004년도에 종교재판이라는 책으로 역사 안에서 드러난 종교 전체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대략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조사 내용 중에 보면 1540년에서 1700년도까지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이 열렸던 경우가 총 44,674건이 있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종교 재판이 있었고, 이 중에서 1.8%의 사형 선고가 있습니다. 아, 1.8%요? 예, 네. 1.8%의 사형 선고인데,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대부분이 걸석 재판이에요. 실제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형식이나 사형을 어떻게 집행을 했냐면 그 인형 모형을 만들어 놓고 저기를 했었고 실제 여기서 사형이 집행된 그 건수는 40건입니다. 스페인에서는. 4만 건 중에 예, 40건이 40건이 실제로 사형 선고가 이제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흥미를 끌 수 있는 마녀 사냥에 대한 거 스페인이 약 그 마녀 사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종교 재판이 약 2만 5천 건이 있었고요. 네. 여기서 59명, 이탈리아는 36명,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4명 해서 이 전체 마녀 사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런 종교 재판의 성격을 통해서 실제로 사망한 여인의 총수는 99명입니다. 99명, 그 예. 거의 한 16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100명이 안 되는 99명. 근데 네. 그렇다 할지라도 99명의 희생자가 났다고 적은 하면 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거기에 또 고문들이 자행되기도 했었고 잔악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래서 예,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통계를 내고 그거를 갖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려인 그러한 그 결과물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일들이 쉽게 자행되진 않았지만 이제 교황님이 사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교회로서의 책임감이 아니었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 있었던 마녀 사냥이 과연 지금은 없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녀 사냥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한테 폭언했다 그래가지고 대자보에 난 적이 있어요. 제 이름이. 그 저희가 그때 학교 내에서 새로운 필수 교과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던 시기랑도 맞물리고 왜냐하면 필수 교과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반발심을 그렇죠. 야기시키고 강제성을 띈 거라서 당연히 강제성 띄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내 문제랑 관련해서 학교가 뭐 망할 것이다 어쩌다 막 이런 식의 이제 그 소문들이 돌았는데 제이 캠퍼스랑 관련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학교가 한번 만들어진 학교가 그렇게 쉽게 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이제 그 야바위꾼들 같은 식의 표현으로 그러한 야바위꾼들이나 뭐 속임수를 쓰는 거짓말쟁이들한테 이렇게 신경 끄시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했던 말인데 그걸 갖다가 그 친구들이 이해하는 바는 학교가 좀 더 발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뭐 야바꾼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대자보에 걸었더라고. 그래서 조금 유명해지셨네요. 되게 억울했죠 사실은. 네. 지금은 조용한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거 소위 말해서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뭐 그 이제 마녀 사냥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사건이 있죠. 네. 사실. 그리고 요즘 비디오 시대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앞에서부터 끝까지 들으면 이게 오해가 없는 부분을 편집해서 부분만 들으면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죠. 전혀 다른 예, 예. 것으로 둔갑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맥락은 저는 이제 뭘 생각했냐면은 그런 이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돈 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서 그 몇몇 학생들이 저에 대해서 이름까지 거명해가면서 쓴 거에 대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 가야 될 문제도 아니었는데. 네. 그 이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지역의 그 맘카페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동 학대를 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게 사실이 확인된 바도 아니고 뭐 그냥 그랬대요 뭐 이런 건데 결국 그 지목던 선생님이 그냥 덮어주세요 하면서 자살을 하는 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 사람을 찾지 못해 안달인 걸까요? 이른바 신상털기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뭐 사진, 그 사람의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 가족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 올라오면 자신의 삶 자체가 무너지듯이 그냥 집요하게 늘 공격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건 사실이건은 중요하지 않은 맞아요. 거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잘못했다라 그러면 네. 진짜 거의 광적으로 달려들잖아요. 공개 재판이 되는 네, 거죠. 공개 재판이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해도 그게 소명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내가 스스로 없어지지 않으면 여기를 헤쳐나갈 아니면 풀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런 결과들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우울증에 대해서도 예. 봤지만 이게 진짜 약간은 병적인 성격을 띠는 것 같아요. 사실 군중이 하나의 한 대상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 쾌감을 얻고 이 사람의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이만큼까지 깼다. 그 메이저 언론사들도 기사 그렇게 내놓고서 그렇죠.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정정. 식의 그렇지. 거 정정 같은 거 잘 안 내고 있잖아요. 정정보도 안 내고 정정보도 제대로 안 하고 한 줄 잘 보이지도 않는 한 줄 해놓고 솔직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은 정말 여기도 저 응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사실 가톨릭 교회 교리 중에서 사회교리가 있죠. 사회교리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게 공동선이에요. 네. 공동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화를 잘 활용하고 올바르게 분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 공동선을 추구하는 건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 공동선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고 봐요. 공동악. 공동악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냥 우리의 무관심, 나만 아니면 돼. 또 그리고 이런 식의 마녀 사냥의 결과물. 저는 그게 공동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하지도 않고 네. 나만 아니면 돼.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 내 자식만 아니면 돼. 그렇죠. 뭐 우리 집만 아니면 돼.로 투사되면서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어요. 익명의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가해자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도 침묵함으로써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공동악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니다.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마녀 사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어떤 사실을 그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의심해 보시고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사건에 그 연루된 사람들의 양쪽의 이야기는 다 들어보셔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렇게 해보지 않으시고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판단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심하시면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죽을 수 예,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나와도 연관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내가 그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어떨지를 우리가 함께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상호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선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어떤 판단의 기준, 평가의 기준들을 그 잣대를 나 자신에게 적용을 했다면 우리는 벌써 성인 성녀가 됐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단죄를 하는 순간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다. 겸손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르다는 거하고 틀린 건 다른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부끄럽지만은 카톨릭이라고 다 옳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교회 사목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도 다른 거를 틀리다고 너무나 많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래서 좀 성숙된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어른들부터도 기성세대부터도 다른 것과 틀린 걸 좀 구분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을 좀 양성받고 있는 그리고 또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3, 2, 1. 다음은 신부님의 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신부님들께 일주일간 숙제를 좀 드렸어요. 사진을 찍어 오세요라는 숙제였는데 그 이유는 신부님들께서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우 신부님은 식당에서 사진을 찍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제 느낌에는 안 찍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경험상 식당 가면 먹느라 바빠서 사진을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먹고 있고 같이 먹는 사람 찍거나 뭐
그렇죠. 그래서 식당에서는 사진을 잘 안 찍으시고 혹시 상호 신부님은 찍으신다면 어떤 사진을 찍으시나요? 양꼬치에 칭따오 이따가 먹을 소곱창 역시 그래도 음식 사진을 음식 사진을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찍는다. 아, 사진을 원래 잘 안 찍으시나요, 그러면? 풍경 사진 찍어요. 아, 풍경 사진? 사람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풍경 사진. 어떤 풍경 사진 혹시? 날 것 그대로. 것 그대로.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는 이렇게 호수나 바다에 비쳐서 반사되는 반사된 똑같이 그런 나오는 사진 거. 엄청 많이 찍어요. 그렇죠, 멋있죠. 네. 그런 거 많이 찍어요. 풍경 사진은 박정희 신부님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풍경 사진도 그런데요. 제가 네. 좋아하는 피사체들은 지금 많이 잃어버렸죠. 그 산동네 골목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북촌 이런 데 나오는 그 골목 사진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전등간 밑에서 이렇게 퍼지는 풍경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진보다는 도시 사진들 그런 거가 뭔가 좀 정서적으로 저에게 뭔가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사진 많이 찍습니다. 차단아. 네. 혹시 김정환 신부님은? 저는 잘 안 찍습니다. 그쵸. 잘안 네. 찍어요. 잘 안 찍으시고. 최황 신부님도 잘 안 찍으시죠? 저는 안 찍고요. 네. 저도 이제 풍경이나 네. 아니면 뭐 미술관 가면 미술관. 미술 작품들 엄청 많이 찍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희 이렇게 강의하거나 뭐 네. 이렇게 할 때 그런 요새는 저작권도 워낙 예민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직접 찍어두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서 네. 그런 목적을 갖고 찍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네 분의 신부님께서 해오신 숙제, 신부님의 시선,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웃기고 재밌었다라고 생각하신 사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사진, 저희 평화방송 건물 앞에 붙어있는 사진인데요. 이거 누가 웃기다고 찍어주신 걸까요? 제가 찍었습니다. 아, 김정환 신부님, 사진 잘 안 찍으시는 김정환 신부님. 아, 이거 일단 네. 이 광고판은 아무나 붙여주지 않는다고 네. CBC에서 네. 최고의 그 메인 그 프로만. 네. 근데 그 전 그 광고가 그 박철 씨의 그 라디오. 네. 예. 네. 그게 빵구나. 우리 방송 때문에 내려졌다고. 네. 그래서 저게 딱 올라갔고요. 그리고 저 위에 잘려 있지만은 소금탕 간판 밑에 PPL. 네, 모든 게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방송 찍는 거 신나고 재밌고 아주 막 웃기고 그러면서 저걸 바라보는 모든 분들도 신나고 웃기는. 그래서 제가 픽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건 뭐야? 이 사진에 혹시 등장하는 저 사람이 전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 프로필이 아름다워. 저게 어느 분이 가져오신 사진일까요? 제가 가져왔네요. 아, 최강희 신부님. 네. 저 웃긴가요? 저는 심각하게 메이크업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웃기다고 해요. 뭘 따져요,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아, 예. 본인이 먼저 웃기는 거지. 기분이 좋아진 사진이라서 그런가 봐. 네. 별로 그만큼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찾으셨는데 너무 약간 딱히 없으셔서. 아, 그 중에 그나마. 그러기도 했고 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안쓰러운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저를 이렇게 해주는 그 방송에 또 이렇게 고쳐주는. 더웠을 때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땀나서 마음들. 막 슬픈 장면이네. 땀이 근데 많이 제가 가진 나셨을 사진들이 때라. 다 그렇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네. 재밌기도 하고 네. 인간 감정이랑 그렇게 복합. 혹시 등장하는 인물이 좀 웃기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 웃기지 않아요? 아, 웃겨. 그럴 수도 있어. 마녀 사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사진 가겠습니다. 아, 이 사진 제가 보낸 겁니다. 네. 작년 1월로 기억이 나는데 필리핀이에요. 미술 교육이나 음악 교육 이런 걸 했던 적이 있는데 그날 비 오는 날에 저기 우산 쓰고 있는 제가 거예요. 비 오는 우산이구나. 날인데 요 꼬마가 우산을 안 가져왔는지 다리를 그 바나나 나무 잎을 가지고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따뜻해가 저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바로 뒤에서 찍었어. 네. 그래서 지금도 저거 보면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고. 박블리한테 바나나? 근데 저 사진은 그 이파리와 저 원피스 소녀가 색깔 입고 너무 있는 예쁘네. 원피스 네. 색깔에 저 오렌지색 신발까지 포인트. 해서 색감도 너무 좋은 느낌이네요. 재밌는 사진이라기보다 재밌는 사진으로. 아름다운 그러니까 사진. 아름답네요, 색깔이. 잘 아름다운 봤습니다. 장면으로 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요거는 이제 충남 홍성에 있는
대한학교 뭐 학력 인정교육 농업학교 네. 중국 고등학교에 가서 찍었는데 네. 그거 재밌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잘 보면은요 제목이 뭐냐 같이 먹어요. 네 명씩 한 조인데 네. 같이 먹어요 식당에 붙어 있어요. 네 명씩 한 조인데 예를 들어서 뭐 노인가바다 조면은 밑에 해밍웨이가 써 있고 요 소설과 관련된 친구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저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같이 식사를 하게끔 네. 조를 묶어 놓는데 저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고 유쾌해가지고 그 주제가 바뀐대요. 네. 그때 그래서 요 친구들 그 아이디어가 좋아서 근데 재밌는 건 또 저거를 프린트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다 써요. 이 친구들. 저 다 데코레이션 손으로. 직접 하는 그 건데 여하튼 그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네. 같이 먹어요. 예, 즐겁게 사람들이랑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가지고 좋네요. 찍어놨죠. 이번에는 우리 신부님들을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만들었던 사진인데 아 이거는 우리 김상우 신부님일 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광희. 제가 아 광희 신부님이요? 왜요? 이게 제일 아름다운 사진으로 쓸까? 음. 화나는 사진으로 쓸까? 네. 제가 이거는 사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오늘 이런 걸 먹었다고 되게 행복하게 받았던 사진이에요. 아 그래서 화가 나셨군요. 근데 밤 11시 반쯤에 제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화가 아니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 신부님을 화나게 만든 거야 저 사진으로? 근데 처음에 이제 받은 느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맛있게 먹어서 되게 좋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역설적이다.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서 화가 슬슬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픽으로 네. 사진을. 맛있겠다. 네. 네. 너무너무 참 같은 맛있어 사진을 보여요. 보고 동시에 지금 다른 분들이 다른 네. 생각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영상이 저는 사실 이거 3개 그래서 한 사진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아 여기 다양한 네, 감정들이 다 그게 섞여 네. 있길래 뒤집이기가 두꺼워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바로 썰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와, 셀프 디스. 폰인가요? 셀프 디스. 오. 인류 진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인류 진화 과정. 저 오른쪽 네. 중국의 어떤 수면 사진 같은. 저는 저분을 몰라요. 야, 이거 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네. 그때 여권 만드느라고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찍은 거고요. 아 멀쩡하다. 그때 20대였죠, 20대 중. 안경 쓰고 찍을 수 있었어 그때? 그때는 됐죠. 거봐, 그러니까 진짜 벗기 시작하잖아요 안경을. 이제 점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이미 좀 갔죠. 요르단강은 건넜죠 벌써 이제. 이게 재밌는 거는 나머지 다 신부 되고서 박사과정 때인데 박사과정 과정 5년 4개월 동안에도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막 논문을 쓰면서 치열하고 피부가 점점 맛이 가고 맨 마지막엔 거의 뭐 저 아프리카에서 찾아볼 수 있거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느낌으로다가 네. 정말 슬픈 사진. 슬프네요. 슬픈 사진. 저는 슬프더라고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네. 아름답네요. 재밌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좀 가슴 아픈 네. 약간 좀 슬픈 네. 얘 제 관이에요. 그러네요. 저 예, 머리. 관이고 관 위에다가 청년이 하나 죽어서 청년에게 이제 우리가 꽃을 선물로 이제 이렇게 저 입관 예절할 때 했던 건데 작년 이맘때 작년 11월 갑자기 그 폐렴으로 죽은 청년인데 저랑은 용산에서 같이 만났고 용산 그 남일당 그때 만나고 그 이후부터 거의 한 7, 8년 같이 항상 거리 미사 현장에서 꼭 그 미사를 챙겨줬던 훌륭한 청년인데 훌륭한 청년인데 그 친구가 작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저 그림 자체는 사진 자체는 되게 화사하고 아름다운데 여하튼 평소에 좀 더 많은 얘기를 못 나눈 게 사실 좀 아주 계속 가슴 아프고 아쉬운. 적어도 그 떠나보내는 요거 이때라도 좀 아름답게 이 친구를 잘 꾸며줄 수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조금 위안이 됐어요. 사실 슬프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네. 자, 다음 사진 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부님들을 꼽으신
아름다운 이거는 신부님들이 꼽으신 저기 아름다운 정동방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예 장충동 연관돼 있습니다. 네, 어디죠 이거? 그 저희 사는 동네에서 이제 말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오면요. 네. 성신여대 입구에 있는 네. 무슨 당, 태모당 네. 네. 굉장히 전통을 그렇죠. 자랑하는 네. 몇 안 되는 곳인데 리모델링해서 저기 장충동에도 있죠. 네. 우연히 그냥 이제 약속에서 내려와가지고 저기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들려봤어요. 근데 그 뒤쪽에 이제 자석들이 배치되어 맞아요. 있는데 네. 옛날 빵들이 그대로 몇 가지 아이템들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단장했고 그리고 거기에 와서 남녀노소가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추억어린 얼굴과 얼굴들이 행복해 보였던 게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는 저렇게 뭐 오셔가지고서 그분들의 윗세대들이 빵을 먹는 장면을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세대 때는 보게 돼가지고 그 모습도 참 아름다웠고 저도 어느 순간인가 머리가 하얘져서 저기에 앉아가지고 빵을 먹고 있겠지? 그런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신부님들의 사진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신부님의 픽이라는 이 코너를 하면서 오늘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바깥의 날씨는 쌀쌀하지만 이렇게 신부님들과 골라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더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그런 느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 상벌칙은 1등 하신 신부님의 소원을 4등 하신 신부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우 신부님이 소원을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최강희 신부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헝거게임 1등 했는데요. 4등인 최강희 신부께 바라는 소원은 오늘 이따가 녹화 끝나고 소곱창 회식하는데 러브샷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